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입니다. 지금 시간이 오전 한 7시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. 예,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신문도 읽어보고 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라든가 자영업 관련된 소식들을 오늘부터 한번 전달해 드려 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복장이랑 좀 평소와 다르죠? 예. 저는 신문방송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지방 신문사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.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횟수로 따져보면은 한 1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언론사 생활을 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지방 신문사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사회부, 경찰서, 법원, 검찰 이런 쪽 취재 파트에서 한 3, 4년 정도 했었고요. 또 경제 쪽도 해서 한 6년. 그리고 생활정보시장, 특히는 뭐 취업 파트 이쪽 분야에서도 한 1년 6개월 정도. 그래서 뭐 직업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되고 MBTI 이런 쪽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쪽 취업 또 산업 이쪽 근무를 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있었던 신문사는 중앙 서울에 있는 신문사인데요. IT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자신문사라는 곳에서 한 5년 6개월, 6년 조금 안 되게 경제 산업 분야의 일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, 신문사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뉴스 매체, 활자 매체를 보는 게 이제 좀 일상에서 이제 익숙한 일이 돼서 거의 뭐 신문은 거의 빠지지 않고 보는데 저희 집이 여기 지금 촬영하는 곳은 이제 저희 집입니다. 이 집에서는 중앙일보와 또 남도일보 두 가지 신문을 보고 있고 또 매장에서는 동아일보를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바쁘다 보면은 신문 좀 놓치고 있는 경우도 좀 있는데 종이신문의 매력이 그래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또 이렇게 나만의 좀 사고력, 인사이트를 좀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좀 신문은 굉장히 싼 겁니다. 이게 만들어진 거에 비하면은 뭐 직원들, 기자들 인력 쓰는 거 치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친 정도로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, 신문이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뉴스를 좀 보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. 사실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영업과 관련된 뉴스라든가 또 경제 정보, 또 돈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노트 이렇게 해서 꽤 오랫동안 이제 이런 것들 노트도 하고 또 신문 또 스크랩 브리핑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면 저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들 혹시 뭐 정보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도 좋겠다 싶어서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급적 뭐 신문이 발행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침에 여러분께 뉴스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8월 15일 오늘의 이제 주요 뉴스 잠깐 이야기 해보는데요. 지금 아침 보면은 지금 날씨가 좀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온도는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. 그 영향은 태풍 크로사의 영향 때문인데요. 내일까지 뭐 전국에 최대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. 태풍 크로사의 진로는 지금 뭐 일본 쪽 방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산 또 동부권 동해안 이쪽으로는 바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또 비 피해,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자영업 입장에서는 이 태풍의 영향이 홀과 배달 쪽 분야에서 희비가 좀 엇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저같이 홀 배달 위주로 하면은 유동인구 객수가 현재 좀 줄어드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 반면에 치킨 쪽이나 이런 쪽 배달 쪽 분야, 배달 전문점들은 또 며칠 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. 날씨는 좀 습고 덥한데 반면에 또 무더위는 또 지속되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또 불쾌지수 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광복절 맞아서 보니까 그 신문들의 뭐 내용 주로 기획 이슈들이 뭐 독립운동 기획 기사들 그리고 또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비판 내지는 사례를 지적해주는 이런 기획 기사 시리즈들이 쭉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광고를 봤더니 그 이마트에서는 광복절 맞아가지고 할인 행사 적용하고 있고 애국시 마케팅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
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극장들 보면은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개관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애국심이죠. 예, 한국과 일본 또 광복절에 대한 애국심 마케팅 활용한 행사라든가 기획 이렇게 나오고 있다. 예, 말씀드립니다. 자, 다음 소식은요. 7월달 실업자 분석 통계 분석 결과가 발표됐는데요. 7월 취업자는 2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. 예. 20만 명 늘었는데요. 또 반면에 실업률은 3.9포인트, 3.9%로 또 19년 만에 또 최고치를 올렸다는 기사입니다. 자, 취업자는 늘었는데 실업자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통계인데요. 취업자가 늘어난 거는 사실 뭐 정부 일자리,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50대, 60대, 70대 뭐 고령자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난 것들, 이런 것들이 취업자 20만 명 증가에 영향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. 실업률 증가가 문제인데요. 사실 그 한국 경제의 중심, 뭐 저 같은 세대들입니다. 30대, 40대 이 세대의 실업률이 22개월 사이에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.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의 일자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, 요것은 이제 질 좋은 일자리들, 특히 제조업이라고 하죠.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라 하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들이 줄어드는데, 거기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들이 3, 40대입니다. 뭐 저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일자리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, 일자리가 잃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쓸 돈들이 없습니다. 가게에서 쓸 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자영업 경기에 영향을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. 당장 뭐 쉬운 게 외식 줄이는 거, 또 학원 줄이는 거, 뭐 미용실 갈 거 한 달에 2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이고, 아껴 쓰게 되고 지갑을 닫게 되고, 또 불확실성 크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을 크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 실업률 증가가 또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. 다 3, 40대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합니다. 그럼 재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취업 길이 막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분들이 또 자영업 시장에 또 진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제 매장 주위에서도 보면은 매장이 없어지는데 또 매장이 또 들어섭니다. 실제로 제가 그 위기의 대학가 뭐 루프 형식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한 1100회, 제가 이제 시작해서 많지 않은데 1200회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됐었고, 없어지는 가게들이 많아졌는데 또 어제 돌아봤더니 없어진 곳들 중에서는 또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창업을 준비한 사람들이 새롭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제로센 경쟁인데요. 하나가 들어서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들어서는 그런 형성들. 이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, 산업 현실, 산업 재편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마지막 뉴스. 이 대형마트 시장 변화. 중앙일보 오피니언에서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과 교수님께서 이 대형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요거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. 사실 뭐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, 대형마트 전선 시대가 있었습니다.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매출도 급성장을 하고 계속 유지돼서 이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마트가 올해 처음으로 사상 최초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반대로 편의점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편의점이 과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이거 수익은 계속 편의점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, 대형마트는 줄어든 겁니다. 또 동네 마트 같은 경우도 소비 심리, 소비 형태가 변하면서 대형마트를 가는 그 이용하는 고객들의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조금씩 이렇게 사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났다.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가 더 편해지는 겁니다. 마트는 좀 복잡하죠.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많은 물건들을 사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세대는 대형마트가 익숙했지만 이제 뭐 젊은 세대들 10대, 20대 특히나 요즘 1인 가구 늘어나고 30대에 미혼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대형마트 가서 많은 물건을 사서 냉장고에 재워놓지 않는다. 사실 편의점을 본인의 집 냉장고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들이 오히려 또 증가하고
있다. 물론 또 편의점도 좀 과부하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잘 되는 곳들은 잘 되지만 또 안 되는 곳들은 또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긴 합니다. 그래서 대형마트 등 유통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저출산 등 빠른 인구 변화의 결과라고 조 교수님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장에 맞춰서 규제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결과를 이야기해 줬습니다. 자, 간략하게 오늘 첫 아침 방송입니다. 많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은데요. 제가 뭐 공부하는 내용들 여기서 읽어보면서 느낀 그대로 여러분들도 또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있으면은 매일처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댓글로도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8월 15일입니다. 자, 오늘도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요. 또 가게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오늘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